현재 미국 민주당 정책이 급진 좌빨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윈윈 전략이 아닌 이상 미국도 세계 앞에서는 무너질 거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게 뒤통수를 칠 만큼 예전처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다. 오히려 미국에게 얽매일 필요 없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이익이 되는 나라들과 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냉정히 딜을 하면 된다. 최근 미국이 한국 기업의 막무가내식으로 저지르는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루속히 핵무장을 완성해서 자주 국방을 완성한 후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고 미군을 철수시켜 국권을 회복한 후 군사적 경제적으로 맞짱 뜨는 길밖에 없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정책 모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이나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역설해왔던 미국에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역설적 선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에 대해 벌써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미국 중심의 경제 패권주의를 유지하겠다는 그들의 행동에서 그간 미국을 믿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해왔던 동맹국들의 난처한 상황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에서 역시 미국 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백악관에선 이런 동맹 차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 터무니없는 자축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행사 내내 동맹국의 반발과 우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자국 내 투자 유치 성과만을 추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법안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공화당이 중간 선거 이후 이를 전면 백지화시키려 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축포를 터뜨리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아나무인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싼을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8월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8.3%가 나와버리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최악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강력한 우려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비단 전기차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조차 당장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로 인해 사실상 반강제로 미국의 성화에 못 이 한국과 대만 등이 합류한 상태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요구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펜하겐 경영대학 더글러스 풀러 교수는 특히 풀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기업자들에게 중국의 신설 투자를 전면 제한하겠다는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실제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일은 수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독단이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일부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최근 시행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AMD 등 기업의 인공지능 반도체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노광 장비를 아예 사들일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설계 및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면 다수의 중국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나 TSMC 등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앞선 전기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최근 7나노 개발에까지 성공했다고 알려진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자중질환을 틈타 미국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체적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만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국 기업이 단시간에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최악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굴기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등 동맹국들의 기술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속도전으로 중국을 따돌리고 제재를 병행하는 방법이 더욱이 미국의 이런 무리한 시도가 결국 바이든 정부의 의도대로 중국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국이 고립되어 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고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지친 한국과 대만, 일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국의 실익을 위해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의 협력 분야를 더욱 강화해 미국 정부의 압박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초 미국이 칩 4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박살내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중국과의 연대 강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당장은 이들이 미국을 등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들 모두가 지난 수십 년간이나 세계화 시대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역설해왔던 미국이 독단적인 선택으로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언제든 쳐버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신뢰의 균열이 발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대만, 일본의 반도체 및 관련 업체가 이러한 미국의 이중성을 깨달은 채 오직 그들의 뜻만을 따라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의 극단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애틀랜타 저널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앞서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예고했던 현대차가 투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미국이 아무런 사전 상의조차 없이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고 있는 이상 무리해서 투자 확대를 감행할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며 멕시코나 캐나다 등 북미 FTA가 여전히 활성화된 국가들의 생산시설의 분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미국보다도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에서 차를 생산해낸다면 당장은 조금은 뼈아픈 손해를 볼진 몰라도 그러한 인센티브는 수년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어 현대차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8,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부가 이익을 기대해왔던 조지아의 고용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꿈과는 전혀 멀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이미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전부터 멕시코에 많은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이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기간 삼성 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설계, 조달, 시공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9년 기본 설계를 수주한 뒤 2020년 본 설계, 조달 및 시공까지 연계 수주에 성공해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미국의 압박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는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삼성 SDI가 북미 지역 내 배터리 생산 거점 교두보를 위해 캐나다에 공장 건립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배터리 공장 건립을 신속하게 검토 중이며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미 만나 공장 건립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빅터 페 델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 및 고용창출 무역장관은 최근 삼성 SDI 관계자들과 만나 배터리 공장 건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페 델리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온타리오주가 배터리 투자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는 점을 수차례나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며 최근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배터리 업계 2위인 한국 기업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IRA 대응 차원에서 삼성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건립은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은 미국 투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투자를 선회하는 등의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동맹의 이익을 짓밟으려는 국가에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결코 끝이 좋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주요 외신을 통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뉴스로 인해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 8월에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기업에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과 오랜 우정을 쌓아왔던 미국의 주요 지역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과 40년에 걸쳐 각별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조지아주에서 미국 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미국 연방에서 분리하려는 조짐마저 보이면서 미국 정부를 당혹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지아주 정부가 한국과의 오랜 우정 덕분에 사상 최대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유치했지만 미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자칫 수포가 될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제껏 본 적 없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조지아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현대차가 조지아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거 배너에 55억 4천만 달러 7조 8천억 규모로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현대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그동안 산업과 금융 부문에서 줄곧 소외받아왔던 미국의 남동부 지역이 신흥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조지아주 사회의 이런 기대에 찬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전통적인 산업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러스트벨트 북동부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의 중앙정부가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조지아주에 이처럼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40년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깊은 우정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일찍이 40년 전부터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눈여겨본 조지아주 정부가 1985년부터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주 정부 사무소를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뒤이어 조지아주 정부의 이런 결정은 마침내 10년 만에 큰 결실을 보게 됐는데 바로 1996년에 SK그룹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PET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경제강 대국과 우정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시장 분석 기업 FDI 마어키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무려 125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위를 나타낸 일본 기업들보다 2배나 큰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가 공개한 그래프 자료를 보면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 규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단연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음이 매우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에서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월등히 많은 고용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40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과 조지아주의 끈끈한 우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05년 당시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인 기아차가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인 웨스트포인트에 10억 달러를 들여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이 마을에 기아 발키어 바일이라는 애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기아차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은 대다수의 섬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실업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아차의 투자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다름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의 투자에 감동한 조지아주 정부는 기아차를 위해 재산세 감면과 도로 및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4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조지아 정부의 노력은 세계 경제의 치열한 자본 경쟁에 대응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다른 주 정부로부터 모범이 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기아차가 조지아주에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인센티브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아차의 투자가 있기 전인 2003년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소니 퍼도 조지아주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 기아차를 상대로 끊임없는 구애를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받아서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당시 조지아주의 경쟁 상대였던 미시시피주에서 조지아주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10억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기아차에 제안했지만 기아차는 조지아주 주지사와의 우정을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었다며 매우 크게 감탄했습니다. SK에 이어 기아차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끌어냈고 급기야 올해에는 현대차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기아차와 현대차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 대규모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2곳이나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조지아주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결국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조지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식간에 일소시켜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여느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또한 연방정부와의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해냄으로써 이제는 그 어떤 지역보다 미국의 통합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지아주의 대도시인 애틀랜타에는 미국에서 7번째로 많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애틀랜타의 교외 지역인 그 윈이 남부의 서울로 지칭될 만큼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한국과 조지아주가 40년 동안 맺어온 남다른 우정이 최근 들어 미국 정부에 의해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제작된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5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로 했던 현대차로서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두고 비단 한국 국민과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된 조지아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주에 미국 정부와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이자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라파엘 원고 의원 또한 이에 반발해 한국차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조지아주 사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다시 분리주의를 태동시킬 조짐만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려던 조지아의 오랜 염원을
미국 정부가 산산조각 낸 만큼 조지아주 사회 또한 이에 맞서 독립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국 매체는 조지아주 정치권이 미국 정부를 향해 지난해에 상원의원 취임 이후 첫 외국 순방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민주당 소속의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더 넓게는 인도의 태평양의 지역 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근간까지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아시아와 인도의 태평양의 안보 환경마저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정책을 남발할수록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